안녕하십니까. 예, 6시 10분은 좀 슈폭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은 제가 매불쇼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매불쇼에서 그 의사들, 이제 의대 정원 문제하고 이 보수 내부에서의 이 권력 투쟁 문제를 다뤘는데, 마침 그 이현주 전 의원이 결국 보수 내부에서의 이 윤석열 이후의 권력 투쟁은 윤석열의 검찰 시절 수사까지 다룰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을 때 했던 그 죄목들, 직권남용부터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무슨 경제공동체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지금 다 스스로 지금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었던 그 수사의 기법을 혹은 조작날조 수법을 다루어야지만 결국 윤석열 다음 체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먼저 이현주 전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은 이준석과 달리 공개적인 페이스북 글에도 윤석열의 검사 시절부터 따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은 이 윤석열의 집권 이후를 문제 삼다가 이현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검사 시절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놈을 대통령 만든 것 자체가 문제다 얘기하는 거고, 변희재하고 최대집은 이건 검사 시절 이전에 저놈은 저 아예 박근혜 특검 때부터 검찰총장 이전에 그때부터 문제가 됐었고, 더 길게 나가면은 저는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부터 윤석열은 조작날조의 상습범죄자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이 적폐, 인간 자체의 적폐를 언제부터 잡았느냐, 전 이게 보수의 재구성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이준석은 1차로 아웃되는 거죠. 1차로. 네. 이 작전은 윤석열이의 조작날조 수사를 충분히 알 법한 위치에서 윤석열이 대통령감이라고 국민들에게 사기친 범죄를 같이 했던 공범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어떤 경우든 지금 살아날 길이 없는데, 오늘 이준석이 쓴 글을 보면서 이 친구 봐라? 이게 확실히 이게 싸움이 격해지니까 이준석의 논리로는 들면 안 되는 무기들을 막 지금 들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싸움이 원래 그래요. 대충 싸울 땐 괜찮은데 목숨 걸린 싸움 하면요, 무슨 일제고 미제고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들고 때려야지. 내가 그래서 민주당의 이 이재명 라인들이 정말 한심하다는 게, 감옥에 끌려가냐 마냐 그런 상황에서도 죽었다 깨도 태블릿 PC는 안 들겠다는 게 이재명 라인들 아닙니까? 아웃이에요. 예, 그거 하나만 해도 이재명 쪽은 아웃인데 이준석이가 자꾸 지금 선을 넘어 들어와요. 선을 넘어 들어와. 이거 보세요. 윤 살려면 직접 사과 메시지 내라. 이준석 메시지 약했던 박근혜. 박근혜를 계속 이 긁어대긴 하는데 윤석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언이 튀어나와 버렸죠. 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사건을 지금 복귀하면 그땐 국민적 분노가 높았으니 그랬지만,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아들들의 비리 부패에 비하면 그게 대통령 탄핵까지 이를 사안이었는지 또 감정을 가라앉히면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었다. 나는 감정을 가라앉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봤어도 왜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삼성한테 해먹은 돈이 박근혜한테 뇌물이지?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만 교육받은 사람이면 최순실은 일개 민간인인데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은 돈과 말이 왜 박근혜가 받아먹은 뇌물이냐 이거예요. 어쨌든 박근혜는 최순실이 독일에서 삼성하고 거래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랬고, 최순실도 내가 그걸 왜 박근혜한테 알려주냐, 나는 독일로 이민 가려고 그랬는데, 박근혜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다 독일에. 왜? 자기 딸 정유라가 미혼모가 돼서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 딸 데리고 독일 가서 이민 가서 살려고 거기 가봤더니 삼성 애들이 독일에 깔려 있어서 말 비즈니스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했을 뿐인데, 그걸 내가 왜 박근혜한테 알려주냐, 그래서 박근혜는 몰랐다. 이게 왜 박근혜가 받아먹은 뇌물이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분노를 가라앉히고 안 가라앉히고 문제가 아니라 국어를 정상적으로 아는 사람이면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는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이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그거
친박의 이정현 당대표를 협박해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여기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정현을 압박해서 이정현을 쫓아내면서 결국 탄핵을 관철시키는 1등 공신이 이준석. 윤석열과 맞먹어요, 공론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때는 몰랐냐 이거야. 이때도 대부분, 자, 이게 11월 14일인데요.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요, 2016년 11월 13일, 14일, 15일 요때가 태극기 1차 집회가 나갈 때고, 요때 정도면은 이상하다. K재단이고 미르재단이고 박근혜가 먹은 돈이 아닌데 이게 왜 박근혜가 뇌물이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점이어서 그때 태극기 1차 집회 때 김경재 제2총련맹 총재가 야, 이명박 때도 미소재단을 만들었고 노무현 때도 삼성이 8천억 낸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 있는 돈은 이명박과 노무현이 갖다 쓰지 않았던 이상 이게 어떻게 이명박 노무현이 먹은 뇌물이 되며 그렇게 따지면 K재단 미르재단에 있는 돈이 왜 박근혜 뇌물이 되냐.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러냐 1차 집회 때. 나중에 문재인 정권 때 이 문제 제기했다고 노무현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을 받았는데 이것야말로 엄청난 이 검찰과 사법부의 탄압이죠. 노무현의 그 삼성 8천억짜리 재단하고 K미르재단을 비교해서 분석했을 뿐인데 그걸 징역형으로 때렸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실제 문재인과 윤석열이는 한패라는 게 그거거든요. 윤석열이의 재단으로 박근혜를 뇌물로 엮은 것은 완벽한 조작 날조 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집어넣었다. 문재인 정권 때. 내가 이준석에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너도 똑같이 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왜 너는 그때 남들 다 아는 거를 몰라서 이정현을 협박해서 퇴진시켜가지고 탄핵을 관철시키는 앞잡이 역할을 했냐. 본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이준석은 계속 박근혜 탄핵을 자기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이라고 내세우고 그게 귀여워서 조중동이 당대표 시켜줬는데 지금 싸움판 벌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쫙쫙쫙쫙 이 탄핵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최순실 문제로 과연 박근혜를 탄핵에까지 이를 사안이었는지 이렇게 유체 이탈 합법 쓰면 안 되지. 탄핵의 주범 이준석이 이렇게 유체 이탈 합법 쓰면 안 되지.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아예 감추고 있다가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다. 싸움이 격해진 겁니다. 이준석과 윤석열과의 싸움이 격해진 거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들어야지. 이런 것도 너 윤석열 이준석 이거 왜 못 들지? 이 정도로 윤석열과 목숨 걸고 싸우려면 이런 무기 정도 들어야지. 이걸 안 들겠다 그러면 역시 이준석은 사기꾼에 불과한 거고. 이재명과 똑같은. 왜 윤석열과 목숨 걸고 싸우는데 윤석열의 범죄는 은폐시키냐고 이 돌대가리들아. 자, 그러면서 박근혜 핑계를 대는데 그때 초공이 대응이 뭐였냐. 박 대통령이 밝힌 직접 메시지가 그다지 솔직하지도 못했고 그 강도가 국민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반은 맞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박근혜는 JTBC의 그 태블릿 보도의 다음날 JTBC의 그 조작 날조 보도를 인정하면서 내가 최서원에게 연설문 정도를 동네 아줌마가 볼 수 있게 좀 쉽게 좀 봐달라 그런 부탁한 적 있었다. 초기 시절에. 근데 청와대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부터는 그런 적 없다. 그게 다 아닌가? 그리고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최서원이 개입한 여부에 대해서는 난 몰랐는데 알아봐야 되겠다. 그 이상 메시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 같으면은 더 훨씬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언론의 조작 보도들을 반박하며 나갔었겠지만 뭐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탄핵당했다? 아니 박근혜가 그 당시 거짓말한 건 없는데 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간신배들에게 휘둘려서 정홍성, 안종범, 유영아 같은 간신배들에게 휘둘려서 상황 파악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지 뭐 거짓말 이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준석이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쨌든 최서원이 한 것들을 박근혜가 뒤집어 써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처벌받았고 그 수사를 한 놈은 윤석열인데
지금 윤석열이 주변에 있는 김건희라든지 이런 놈들, 양평고속도로 다 윤석열 애들이 하는 거죠. 김건희 애들이 한다 그러면은 박근혜와 최소한이 경제공동체면 윤석열과 김건희도 당연히 경제공동체겠죠. 그리고 정무수석이 국회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고했다, 박근혜한테. 그것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국정원의 돈으로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부당하게 국정원 돈을 받았고 박근혜가 선거 개입했다. 이걸로 징역 2년을 때린 놈도 윤석열인데, 윤석열이는 막 공천에 개입하고 당대표에 개입하고 박대령 막 수사방에 개입하고, 왜 윤석열이는 수사 안 받냐? 이게 지금 이준석이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쪽에 볼 때는. 이런 정도 문제 제기가 왔을 때 오늘 이현주 씨가 얘기했듯 아니면 뭐 제가 얘기했듯 결국 윤석열 퇴진 문제는 박근혜 탄핵까지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 쪽과는 이건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촛불은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해서 쫓아내는 거고, 그거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촛불이 승리를 해버렸는데, 근데 촛불들이 밀고 들어오는 문을 열어줘 버린, 문을 열어줘서 진영을 무너뜨린 이준석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은 보수에서 완전히 심판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준석이가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은 폭발하죠. 이거 폭발하죠.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윤석열을 비판을 시작을 하면서도 이준석을 까는 이유는 사실 탄핵의 1등 주범은 윤석열입니다. 뇌물죄로 조작하는 수사를 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김무성과 유승민은 윤석열이의 조작날조 수사를 믿고 탄핵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1순위인데 그 1순위 윤석열을 만세천행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변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탄핵 2순위 주범인 이준석을 죽이려고 덤벼든 게 보수죠. 사실은 윤석열부터 죽여야 되는데 이준석을 죽이러 가는데 이준석이 야 박근혜 탄핵 이거 윤석열이 수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치기 시작하면은 보수가 이준석을 죽이러 가다가 결국 윤석열까지 치고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던져줄 거 아닙니까? 야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죽이려고 저지른 범죄 행위다 이거. 그래서 보수의 지금 권력 투쟁은 결국 윤석열의 조작날조 범죄 수사와 결국 태블릿 PC로 귀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이현주 전 의원은 태블릿 PC는 결국에 다음 정권 때 해결된다 그러는데 다음 정권에 올라오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윤석열이가 지금 물러나는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정권 4년 뒤 아닙니다. 왜냐? 보수가 윤석열을 쫓아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역시 보수에서 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 정서를 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자, 안철수 측 심장 이상 허위, 장성철 안 쓰러져 심폐소생. 지금 이준석 쪽에서 최대 문제가 이 안철수의 이른바 겐세인데 방에 이걸 이따위로 자꾸 대응하면 안 되는데 이 장성철이라는 이준석하고 어울려 다니는 내가 그 카페 사진 안 보냈나? 내가 너무 늦게 하나? 여기 김준일 검색해봐요. 자 보세요. 요 인간들 장성철, 진중권, 김준일, 이준석. 여기는 뭐 이준석의 측근이니까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고. 요 네 놈의 특징이 뭐냐? 장성철, 진중권, 김준일, 이준석. 조금씩 윤석열을 까는 척하지만 이것들은 절대 검찰 권력을 건드리지 않고 검찰 찬양만 했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장 윤석열 까게 하는 애들이죠. 김준일, 그래서 요 네 놈의 또 공통점은 태블릿 PC를 조작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태블릿 지실 투쟁을 음해 비방한 놈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요 네 놈은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랬는데
김준일 이자는 제가 이미 고소를 해놨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 팩트 체크한다는 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거짓말을 막, 국가수에서 태블릿이 조작이 안 됐다고 발표한 적이 없는데 그냥 막 우겨대가지고, 이거는 이 태블릿 조작 문제가 얼마나 권력과 유착되는 줄 알겠죠. 그냥 거짓말을 막 풀어내는 거야, 이것들이. 너희 내놓으면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이것들이. 자, 요 패거리들이 이제 하나에 뭉쳐서 이준석을 지금 돕나 봐요, 요 패거리들이. 근데 난 이게 이준석을 죽인다고 보는 게, 이준석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탄핵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던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철수와의 멱살잡이 개싸움이 되면서 지금 다 묻혀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악마의 뭐 눈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걸 또 이준석은 아픈 사람이라고 받아치더니 이제 아예 장성철이는 안철수는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다. 요즘에 이제 의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사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에 가장 중요한 프라이버시인 건강 문제를 막 질러대? 장성철이? 누구 믿고 이렇게 까불지, 장성철이? 여전히 김무성이 믿고 까부나? 자, 장 소장은 안 의원이 심장 문제가 생겨 2번이나 좀 위험 상황이 있었다. 아예 뭐 그거 보니까 날짜까지 적던데, 안철수가 무슨 6월 2일날 쓰러져가지고 무슨 치료를 받고, 이거 만약에 미국이나 이랬으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이거 남의 개인의 이 병원 진료 기록을 막 까발려.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이준석이가 안철수에게 아픈 사람 얘기한 거는 안철수가 심장 안 좋아서 2번 쓰러졌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것들이 장난하냐? 이놈들은 진실 자체를 은폐하고 비방하면서 밥그릇만 챙기는 패거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싸움을 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준석이 제기한 문제 제기, 박근혜 탄핵 문제는 이준석이가 지 목을 칠 수 있는 얘기를 던졌는데, 이따위로 남의 건강 문제를 건드리면서 희화시켜버리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이준석 패거리도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박근혜 탄핵 문제를 던졌으면 안철수 쪽에다가 그걸 던져야지, 그걸. 이준석 입장에서는, 야, 윤석열이라는 놈이 독일에 있는 정유라가 말을 탄 게 박근혜 뇌물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수사해서 탄핵시켰는데, 김건희가 하는 주가 조작과 김건희 측근들과 김건희 쪽이 하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이거 윤석열이 죄 있냐 없냐? 이거 윤석열 수사해야 되냐 안 되냐? 해병대 최상병 수사 사건에 윤석열이가 수사 방해하는 개입한 증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윤석열 왜 수사 안 하냐? 안철수에게 그렇게 문제 제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장난만 해, 말장난만. 그러니까 이것들의 한계지. 진실 투쟁을 하지 않고 진실을 조롱해온 이준석 포함한 이런 놈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결국 이준석은 더 세게 태블릿 정도를 들지 않으면요, 이 안철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그냥 복도에서 멱살잡이 싸움하다가 스스로 잊혀져가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현주 최대집 정도가 아주 진지하게 문제 제기해오는 그 아젠다에 결국 보수가 따라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매불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유승민과 달리 이현주 최대집은 보수 내에서의 그 기득권 세력과 활동한 적이 없다 보니까 최대집 대표는 제야 활동을 했었고 이현주는 민주당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막 친소관계, 원한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준석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싸움이 나가지고 이준석이 보수의 리더가 되는 건 완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변희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수의 조갑제부터 그냥 뭐 싸그리 차기한 변절자들 그냥 싸그리 장재원이 뭐 김진태, 내가 그렇게 까놓고 내가 보수의 리더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 2발 떨어져서 보수든 민주당이든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그런 언론 감시자 역할을 해야지 저쪽 가서 내가 리더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막 갔단 말이야. 그럼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저렇게 사방팔방 총질했으면 자기도 전희재 같은 한 발 떨어져서 언론이나 농객 역할을 해야지 지가 정치하겠다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